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받겠다라고 말을 했죠. 5일날 가겠다. 근데 그 사람은 빼박 아니에요? 네, 빼박입니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돈 준 놈이 줬다고 그랬기 때문에. 권현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윤선 기자, 조윤선 전 장관. 네. 예.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죠. 예. 그런데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데다가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무수석 재직 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은 혐의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이 계속 설설설 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사실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를 했죠. 예.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정죄 부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구속 임박설이라니 이게 그럼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죠. 예.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거나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설 정도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박영수 특검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데도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설이 도는 이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입니까?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이게 이제 11개월 재직했잖아요. 그렇죠. 매달 다 받은 걸로 확인은 된 건 아니고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일단 확인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했죠. 이후에.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상납 의혹에다가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을 이미 검찰이 내린 상태입니다.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그때 그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준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후임인 조윤선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서 업무 인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이니 정무수석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자,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세 번째 또 있습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조윤선 무죄 선고했잖아요. 무죄 선고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캐비넷을 조사하다가 무더기로 문건들을 국정농단 문건들을 발견했잖아요.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이 돼 있었다. 여기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죠. 그렇죠. 박준우 수석.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 이러면서 사실상 조 전 장관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박 전 수석이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뜻이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다른 수석들의 압박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좀 확인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하면 어느 수사 초기에. 수사 초기에는. 예. 그런데 수사를 할수록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 데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구속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청문회 당시에 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질의응답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거는 맞죠?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내용이 중에 언론에 조윤선 중에 블랙리스트가 이용주 의원이 자그마치 18번 기억나시죠?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새롭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별명이 모르쇠, 앵무새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었거든요. 정무수석과 장관을 지낸 사람이 나와서 진술한 태도, 뻔뻔하게 막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만 걸 한 거 보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던 것도 영장 청구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대한 결정적인 자, 항소심 재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아마 20일쯤에는 결심 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안 넘기는군요. 결심은 그렇고요. 선고는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은 일단 12월 20일쯤. 지금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의 재판 진행 과정으로 볼 때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요.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의 청구 여부는 별도로 하고 지금은 박준호 전 수석의 진술 번복이 아니더라도 유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박영수 특검팀 얘기잖아요. 특검팀 쪽의 주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에게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1심 판결을 두고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했다는 얘기는 대놓고 봐줬다는 얘기죠. 대놓고 봐줬다?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비서실장은 유죄, 밑에 비서관도 유죄인데 중간에 수석은 몰랐다? 그 이제 증거가 부족했다는 얘기였는데 그 증거가 새롭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특검팀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와 함께 와이뉴스를 함께 했는데 제가 문자 소개하면서 이번에 김영란법 바꾸는 문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요. 전반적으로 뉴스쇼 청취자들 의견은 어떠냐? 압도적으로 뉴스쇼 청취자들은 유지가 좋다. 개정하지 말자. 이쪽 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355 개정은 환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개정은 쉽지 않을 거다. 정부가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엄청난 지지율 하락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지금 하겠다는 의지로 또 두 번째 표결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 사이에 부지런히 이 내용을 여론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 오늘 제가 끝나자마자 전화하겠습니다. 월요일 여론에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 의견 말고 전체 의견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권정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공격하는 게 친박이잖아요. 지금 친박. 그럼 친박, 최경환 의원, 또 김재원 의원 등등. 김재원 전 의원인가요? 네, 전 의원입니다. 현 의원인가요? 그걸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랬나요? 그렇네. 두 의원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받겠다라고 말을 했죠. 5일날 가겠다. 근데 그 사람은 빼박 아니에요? 네, 빼박입니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돈 준 놈이 줬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국정조사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그 분당 서울대병원 거기에 자기 와이프의 초등학교 동창 경북대학 출신 하나를 그 친구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분당 병원장 그리고 거기 서창석 그 라인으로 서창석이
이 대통령 지침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서울대병원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최경환의 와이프의 그 초등학교 동창의 라인으로 다 딱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완전히 최경환의 그 힘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의 그 라인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차은택을 알아서 또 소개받고 그러는 것 같이 그 최경환이 그런 라인으로 사방팔방으로 다 뻗친 거예요. 결국은 서창석 그 병원장이 그 최경환 라인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거든. 국정조사에서도 그 국감 아무 말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네. 사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 줬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건 줬다. 뭐.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혹시 몰라서 같이 직원도 2명 가서 같이 줬다. 이 진술이 일치하니까요. 그때 50억도 있었잖아. 그때 얘기도 그것도 흐지부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국정원 전 기조실장 이현수 전 실장이 경제부총리실에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진술을 했죠. 국정원 직원도 대동에서 갔고. 그렇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결국은 그 의총이었죠? 네. 자유한국당 의총에 가가지고 또 좀 나를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SOS 친 거예요. 네, 근데 아무도 모른 척했나? 반응이 좀 별로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최순실이 최경환 얘기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뭐요? 입이 싸서 못 믿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그 얘기 생각 안 나세요? 그때 불려했는데 입이 싸서 못 믿을 사람이라고. 아니, 홍준표로서야 뭐 EJ 되는 거 아니에요? EJ 본인이 안 쳐도 이미 뭐 검찰이 치고 있으니까 본인이 제거 대상인데. 네. 뭐. 근데 이번에 너무 웃겼어요. 얼굴 빨개진 거 있잖아. 얼굴 빨개지잖아 했더니 자기 안 빨개졌다. 얼굴 빨개졌는데 얼굴이 그렇게 붉어지는 사람 있잖아. 흥분하면. 원래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경환 홍준표처럼 EJ인데 근데 최경환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특활비로 가는 거거든. 그래 본인도 지금 껄쩍지근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사람 지금 현재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말이 있고 그걸 다시 뒤집는 말이 있고 또 원혜영 대표가 또 난 동반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뭐 내 기억이 차고 다니고 이건 수사하면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제발 좀 빨리 좀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횡령. 이번에 기자가 거기서 물었는데 버럭 발끈했잖아. 또요? 그러니까. 스스로 쫄리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서 이거 특검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이거 명분 쌓기거든. 앞으로 혹시 날 부르면 안 나간다. 그걸로. 이 작가. 국민의당은 사실 지난번에 모두가 결론을 예상했던 끝장 토론. 역시나 끝장이 안 났습니다. 계속 그냥 평행선인데 지금도 뭐 계속 그래요?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그래요? 1월 때까지는 결론을 내야죠. 1월? 1월까지는 결론 내야 됩니다. 그 지방선거 때문에. 네, 그렇죠. 1월 이상 넘어가 2월 거기가 그때 가갖고 뭐 통합하는 건 이미 늦은 거거든. 저는 안철수나 박지원 둘 다 속으로는 즐거운 게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요? 겉으로는 사납게 싸우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호남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잘라지는 모양새로 가잖아요. 본인은 손 안 대고. 본인들이 부글부글 난리가 났잖아요. 평화개혁연대는 분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차피 왼쪽 진영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도 나간 거고, 그래서 유승민한테도 구애작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진영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분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본인이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안철수는 분당이 돼도 유승민하고 손잡는다는 생각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도 지금 갈 데가 없어. 11명밖에 안 남았잖아. 뭐 축구선수단, 축구팀도 아니고. 더 급한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실? 그래서 계속 안철수한테 손 내밀잖아요. 근데 지금 근데 정우택도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발끈했다고. 그건 아니라고. 우리는 니는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선거 끝나고 2단계. 속마음은 그거는 선거 끝나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은 이미 다 포기한 건가? 그렇게 봐야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안철수가 파고들 수 있는 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감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안철수 당, 뭐 국민의당 있지, 안철수 당 있지, 안철수당, 바른당,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수도권을 하나씩만 내는 걸로 선거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자유한국당 유정복, 경기도는 바른정당, 남경필. 어디 가나 우리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봤자 다 이겨요. 이렇게 자기들은 야3당 공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 이렇게 세 당이 하나씩 지금 후보를 현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맞을 수 있냐면 정우택이 지금 다 합칠 수 있다고 얘기한 이유도 앞에 뭘 깔았냐면
문재인 독주구 등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어디선가 본 이 포맷이네. 우리 그 지난번 총선 전에 대선 전에 지금 대선 비문으로 다 뭉치자라는 대선 전에 비문, 그러니까. 3당 야합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엄청 막 그 공격했잖아요. 근데 신 3당 야합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잖아. 급해갖고 그죠? 근데 이번에 그게 가능할까? 서로 이익들이 상충돼서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또 이번에 경기도 양보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경기도지사가 남경필 지사잖아요. 당연히 또 다시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요? 남경필 지사가 그래서 굉장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손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 계속 홍준표가 쫓가라 그러고 있어. 근데 너무나 그런 말 정말 적절하다. 아니 너무나 강력하게 딱 맞을 수가 없어. 홍준표 대표가 엄청 욕했잖아요. 근데 이 홍준표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있거든. 야3당이 못 합칠 것 같지만요. 보세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싫어요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 뭘로 뭉치냐면 문재인 싫어요. 이걸로 뭉치게 돼 있어요. 안철수 독일 갔을 때 뭐라겠어요. 정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냐? 근데 이 지지율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냥 문재인을 칭찬하듯이 오면서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자기 스스로는 팔로우 수도 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45% 정도란 모를까. 이 70%가 넘는 대통령을 자기들이 저렇게 공격한다고 그걸 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설이라니 이게 그럼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걸로 들리죠.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거나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설 정도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박영수 특검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데도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설이 도는 이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입니까?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이게 이제 11개월 재직했잖아요. 그렇죠. 매달 다 받은 걸로 확인은 된 건 아니고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일단 확인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마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했죠. 이후에.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상납 의혹에다가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정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을 이미 검찰이 내린 상태입니다.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 기소됐죠. 그렇죠. 그때 그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렇게 그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준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의 후임인 조윤선 그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서 업무 인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 사항이니 정무수석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 거부하고 있다가 이제 받겠다라고 말을 했죠. 5일날 가겠다. 근데 그 사람은 빼박 아니에요? 네, 빼박입니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돈 준 놈이 줬다고 그랬기 때문에. 권현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윤선 기자, 조윤선 전 장관. 네.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었죠. 그런데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 데다가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무수석 재직 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은 혐의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이 계속 설설설 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사실은 구속됐다가 석방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를 했죠. 예.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정죄 부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재구속 확실히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자, 특활비, 화이트리스트, 세 번째 또 있습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조윤선 무죄 선고했잖아요. 무죄 선고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캐비넷을 조사하다가 무더기로 문건들을 국정농단 문건들을 발견했잖아요. 나왔었죠. 그 중에 이제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에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모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이 돼 있었다. 여기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까? 그렇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죠. 그렇죠. 박준우 수석. 예. 그러니까 조 전 수석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 이러면서 사실상 조 전 장관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박 전 수석이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라고 다시 번복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 뜻이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다른 수석들의 압박도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좀 확인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해 보니까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이라 하면 어느 수사 초기에. 수사 초기에는. 예. 그런데 수사를 할수록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 데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구속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청문회 당시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질의응답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 직원들이 특검에 지금도 가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윤선 내용이 중에 언론에 블랙리스트가 이용주 의원이 자그마치